예,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가지급금, 가수금인데요. 가지급금이 뭔지는 다 아시죠? 가수금도 뭔지는 아시죠? 개념은. 가지급금하고 가수금은 재무상태표상에는 반대 계정이에요. 법인 입장에서 가지급금은 자산, 가수금은 부채. 사장님 입장에서는 가지급금은 부채, 가수금은 자산. 재무상태표 상단에서 보면 맨 위에부터 현금성 계산부터 쭉 내려오다가 당기대여금이라고 적혀 있는 게 있어요. 그게 가지급금. 또 쭉 내려가다가 장기대여금이라고 적혀 있는 게 있어요. 그것도 가지급금. 그게 자산 쪽에 있고요. 그 다음 쭉 내려오다가 부채 쪽에 가보면 특수관계자 차입금, 주임종, 단기 차입금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가수금.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거는 돈은 법인에다가 갚아야 될 돈, 이거는 법인으로부터 받아야 될 돈, 이 정도 개념을 이제 잡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지급금 있는 대표님들은 할 이야기가 많아진 거죠. 일단 세무적으로 이렇게 분리하자. 또 형사적으로도 자칫 잘못하면 형령죄에 해당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오면 대표 입장에서는 가지급금이 발생된 것을 제거해야 될까요? 계속 존치하고 가야 될까요? 제거해야 되겠죠. 대표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있죠. 리스크가 있으니까 나 리스크가 있어요라고 이렇게 공개를 하고 싶을까요? 리스크를 숨기고 싶을까요? 숨기고 싶겠죠. 숨기는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정상적으로 노출하고 있는 기업도 있지만 리스크를 숨기고 있는 기업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건 왜 그럴까요? 옆에 있는 세무사님이 가지급금이 있으면 문제예요, 심각해요, 자꾸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숨겨보자 라고 이야기하는, 숨기는 걸 보고 고급스러운 표현을 쓰는 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분식회계라고 그러죠. 분식회계가 한자는 뭡니까? 분자는 얼굴에 분칠한다 할 때 분이에요. 식은 계산할 때 식이고. 그럼 얼굴에 분칠하는 사람들은 왜 분칠을 합니까? 예뻐 보이려고 하죠. 본래 내 모습보다 더 돋보이고 더 좋게 보이려고 분칠을 하는 거잖아요. 기업도 재무상태표상 가지급금이 있으면 좋다고 그랬어요? 안 좋다고 그랬어요? 안 좋으니까 그걸 좋은 모습으로 재무상태표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칠을 좀 해야 되겠어요. 그걸 보고 분식회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분식회계를 해놓은 사례를 좀 볼게요. 미수이자, 미수수익이 미수이자예요. 미수이자는 뭐에 대한 이자라고 그랬어요?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예요. 미수이자가. 이걸 보시면 미수수익이 뭐냐면 은행에 예금해 놓던가 1년 이내에 이자가 들어오지 않은 금액을 보고 미수이자라고 그래요. 근데 은행에서 이자를 안 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다 들어오잖아요. 근데 2년짜리 상품이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1년 단위로 이자를 분할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다 이자가 들어온단 말이죠. 그럼 이자가 안 들어왔어. 이거는 뭐냐? 대표가 이자를 안 넣어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기 보시면 대여금, 단기대여금이 빵이죠. 없다고 해놓고 미수이자는 계산해놨어요. 자, 미수이자가 약 1억 5천이에요. 1억 5천이면 여러분이 무슨 계산을 해보면 될까요? 역산을 해보면 되겠죠. 1억 5천 나누기 인정이자율로 대략 4.5%면 얼마가 나와요, 원금이? 30억이 좀 넘을걸요? 그렇죠? 33억 정도 나와요? 30억이라는 대여금이, 가지급금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30억이 어디로 숨어 있냐? 주로 대부분 숨기는 쪽이 매출채권이라든지 재고자산이라든지 같은 자산 계정 중에 다른 항목으로 업을 시켜놓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자산 계정에가 대여금이랑 빼버리고 가지급금은 빼버리고 다른 계정으로 업을 시켜놓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아예 누락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이런 기업들은 가지급금이 있는 걸로 보시면 돼요. 국세청에서 이거 뭐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안다는 거죠. 이건 뭐냐? 몸통 숨겼어요. 나 없다. 숨바꼭질 몸통 숨겼는데 뭘 보여주고 있어요? 꼬리를 나 여기 숨었다라고 흔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나 와서 나 잡아봐라 그러면 다 잡힌다는 거예요. 이런 방식은 좋은 방식이 아니다. 다른 기업입니다. 매출채권이 16억이 있어요. 매출채권이 뭡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물건을 팔았는데 돈을 아직 못 받은 걸 보고 예상으로 판 걸 보고 매출 채권이라 그래요. 과거에는 예상으로 물건을 많이 팔았죠. 그런데 지금 요즘 시대에는 대부분 다 팔고 현금 거래하고 또는 한 달 마감하고 회수하고 이렇게 해서 매출 채권 관리를 아주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은 매출액이 50억이에요. 50억. 한 달에 얼마 정도 매출액이 일어나는 거예요? 약 4억 정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정상적으로 매출 채권 관리하고 있다 그러면 매출 채권이 얼마 정도 있어야 정상적인 회사입니까? 약 4억에서 10억 미만이어야 돼요. 4억이면 한 달 미수 깔려 있는 거고 8억이면 두 달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억 정도 가져가고 있는 게 정상적인 회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업은 얼마를 가지고 있어요? 16억이에요. 4억 정도 가져야 되는데 16억이면 얼마 정도 더 갖고 있는 게 대략 10억 정도 더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이건 매출 채권 관리를 잘하고 있는 기업입니까? 잘 못하고 있는 기업입니까? 잘 못하고 있는 게 물론 업종에 따라서 매출 채권 해수기일이 긴 것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사장님 찾아가서 사장님 예상 거래를 왜 그렇게 많이 하세요? 제가 그래요. 웃으면서. 그럼 뭐라 우리 예상 거래 안 하는데 한번 예상 거래했다 터지면 나도 죽는데 그럼 예상 거래를 많이 하고 계시던데요? 사장님이 세무사한테 딱 전화를 돌립니다. 우리 회사 매출 채권이 없다고 그러는데 매출 채권 16억이 있는데 이게 무슨 돈입니까? 라고 물어보죠. 저쪽에서 뭐라고 그래요? 들려오는 소리 들려. 아니 사장님 그거 가지금이잖아요. 라고 이렇게 들려옵니다. 그럼 사장님 뭐라고 그래요? 그러고 전화 끊어요. 그러면서 뭐라 사장님? 가지금이라네? 이래요. 저는 알고 물어본 거잖아요. 그 사장이 본인 입으로 이 가지금 숨겨놨다고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이렇게 처리하면, 숨겨놓고 분식하면 세무당국에서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럼 싫어하겠지. 그럼 왜 이렇게 숨기세요? 숨기려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숨기는 거 아닙니까? 원천적으로 해결합시다. 사장님도 이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숨기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도려내야 되지. 왜 그걸 숨깁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장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도 이제 재고자산도 그런 식으로 파악해 보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식 회계 하나도 다 찾아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정직하게 표현을 해놨죠. 가지금 단기대여금에서 주주, 임원, 종업원 단기대여금. 누가 가져갔다는 거예요? 임원 주주가 대표님이 가져갔다. 얼마를 가져갔냐? 6억 7천, 8억 8천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정직하게 분식하는 거죠. 그럼 여기는 이제 이런 처리를 원칙적으로 잘 하고 있는 거죠. 원칙적으로 잘 하고 있는데 세금을 많이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러면 세금을 많이 내실래요? 빨리 정리하실래요? 라고 물어보시면 되겠죠. 그럼 대부분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하겠죠. 지금까지는 이제 가지급금에 대해서 성격, 정의, 왜 발생이 됐는지 배경,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세무적 문제점, 형사적 문제점, 그리고 이 문제점이 많으니까 기업의 많은 대표들이 분식으로 숨겨놓는 사례들도 있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해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해결하냐? 실행 있잖아요. 실행. 해결하고 실행하는 방법은 또 다른 문제예요. 해결하고 실행하는 것은 어지간한 세무 전문가도 못하고요. 어지간한 컨설팅 전문가도 못해요. 여기서부터 이야기하는 거는 또 다른 난리지에 해당되는 거예요.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다. 해소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소를 하면 이제 효과부터 여러분 측정할 줄 알아야 돼요. 가지금 7억을 정리해주면 사장님은 어떤 이점이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지금 제가 설명하고 온 게 인정이자 설명하고 왔죠. 소득세 이야기하고 왔죠. 법인세 이야기하고 왔죠. 이쪽 입금산입, 송금불상 다 이야기하고 왔어요. 이게 당연히 정리를 해주고 원금 7억을 정리를 해주죠. 원금 7억을 누가 만들어준 겁니까? 돈 7억을 누가 만들어줬어요? 저가 만들어준 거잖아요. 법인 돈을 만들던 어찌됐든 사장님이 상환할 수 있는 재원을 7억을 만들어줬죠. 7억을 만들어주고 거기다가 뭐까지 이런 세금 조세 비용까지 해결해 준 거죠. 지금 당장 효과가 얼마냐면 7억 5천9백만 원만큼 효과가 생긴 거예요. 7억 5천9백만 원만큼 돈을 만들어 준 거예요. 사장님 쪽에다. 근데 이걸 사장님 차일피를 안 하고 있었어. 안 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기 때문에. 안 하고 있다 그러면 10년간 쭉 가버리면 얼마다고 이게 12억 8천6백만 원만큼 효과를 준 거다는 거죠. 사장님은 눈으로 확인된 숫자죠. 숫자로 보여줘야 돼요. 얼마나 이득을 받는지. 이렇게 이득을 봤어요.
그래서 이 가지입금 정리하면 이러한 이제 효과가 있다는 거고요. 가지입금 처리했을 때 규모가 적은 규모가 있을 수 있고 많은 규모가 있을 수 있어요. 적은 규모, 소규모일 때는 대표 급여를 올려줘서 정리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가지입금은 매년 한 2, 3억씩 생기면서 대표 연봉은 1억도 안 되게 받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연봉을 적게 받아가세요? 그럼 뭐라 그래요? 많이 받아가 봐야 소득세 많이 내고 그러니까 많이 안 받아간다고 그러는데요. 자, 그럼 사장님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 적게 받아가는 거죠. 사장님 적게 받아갔으니까 비용 처리가 적게 된 거죠. 이게 어디가 이익이 많이 쌓이는 거예요? 법인회가 많이 쌓이는 거죠. 그럼 법인세로 더 내는 거예요. 내 소득세는 적게 냈지만 법인세로 더 내는 겁니다. 내 허리띠 졸라매고 내가 굶고 배고프게 생활해가지고 남는 이익을 뭘로 내는 거예요? 법인세로 내는 거다. 그러면서 가지입금은 2, 3억씩 가지고 간단 말이죠. 그게 아주 잘못된 판단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연봉을 과감하게 2억 정도 올리는 거죠. 연봉 2억을 올리면 1억 이상이 가용자금이 생기죠. 가지입금 상환해버리고 2억을 올렸을 때 내 소득세와 법인세와 차이를 비교했을 때 실효세율을 따졌을 때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그거 담세율을 따져볼 줄 알아야 된다. 배당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럼 배당해서 갚아버리면 되는 거죠. 또 회계 오류로 인해서 발생된 경우도 있어요. 그럼 수정해서 회계장부를 수정해서 하는 경우도 있다. 급여 테이블과 소득세 테이블을 비교해서 규모가 적은 규모일 때는 간단하게 빠르게 가지입금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규모가 커지는 경우가 있어요. 규모가 커지면 해결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워요. 이때부터는 이제 테크닉이 필요한 컨설팅에 들어가는 거죠. 이 보시면 제가 숫자를 써놨어요. 퇴직금 제도로 활용할 수도 있고 자본금 감소도 활용하고 산업재생권도 활용하고 자기주식도 활용하고 개인자산 법인의 양도하고 숫자를 적어놨어요. 이 숫자가 무슨 숫자일까요? 우선순위입니다. 숫자 없는 거 있죠. 이게 가장 우선순위, 0순위라서 0순위. 0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로 검토를 하시면 돼요. 이게 바로 거꾸로 또 말하면 세금이 적게 들어가는 순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런 숫자가 없는 게 있네요. 개인자산 법인의 양도. 보험증권을 양도할 수도 있고요. 또 개인자산, 부동산 같은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개인 부동산인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차피 회사에 창고로 쓰고 있거나 회사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어요. 이걸 회사에다 팔면 되겠죠? 팔면은 뭐가 나옵니까? 양도세가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못 팔아. 팔고 대가를 가지입금하고 상계 처리하면 되는데 못 팔아요. 양도세를 안 내는 방법이 있어요. 회사에다 파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출자하면 돼, 출자. 출자한다는 소리는 뭐죠? 대가를 현금으로 안 받고 뭘로 받는다고요? 주식으로 받는다는 소리죠. 주식으로 받으면 양도세 2월 과세를 할 수가 있어요. 주식을 예를 들면 100주를 받았다. 부동산 넣어주고 그 주식으로 가지금 정리 안 되거든요. 주식을 100주를 받았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죠? 그 중에 50%, 50주만큼은 팔 수가 있어요. 5년 이후 되면 100주를 다 팔고 5년이 안 되면 50주만 팔 수 있어요. 절반만. 그럼 50주만 법인에다가 팔아버리는 거죠. 그 사장님은 입장에서는 그 주식 한 주당 취득가액이 현물 출자할 때 시가로 받았거든요. 한 주당 20만 원이다 그러면 20만 원에 받았어요. 20만 원에 받아서 회사에 팔 때 얼마에 파는 겁니까? 20만 원에 팔죠. 그럼 차익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그럼 사장님 내야 될 세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익이 없죠. 세금 안 내고 주식을 가지고 상환해버리면 가지금 상환이 된다. 이해되셨어요? 부동산을 처분하면 양도세 거래비용이 많이 나오는데 거래비용은 안 나오게끔 세금 없이 상환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대표님들이 가지금을 가지고 있는 대표님들 대개 보면 개인 부동산도 많아요. 법인 돈 갖고 부동산 사놓고 막 이런 게 많대요. 그런 부동산 중에 사장님이 판단해서 이거는 법인으로 줘도 되겠다 하는 부동산을 그렇게 줘버리면 돼요. 그럼 임대해주고 있어요. 지금 파주에 컨설팅을 했던 사례인데요. 그 회장님이 파주에 공장이 양주에도 있고 파주에도 있고 공장 용지를 많이 사놨어요. 근데 가지입금이 80억이야. 그 봤더니 왜 이렇게 많아요? 그랬더니 본인이 대외 활동도 많이 하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80억까지 됐대요. 근데 회계사는 한 번도 80억에 대해서 문제점 지적 안 하던가요? 그랬더니 그렇게 큰 문제점 지적 안 하던데 월급을 얼마나 받아가세요? 그랬더니 6억 받고 있대요. 그래도 남는 돈이 없대요. 왜 그럴까요? 80억에 대해서 소득 처리를 해가지고 거기서 다 처리를 해버리니까 본인이 가져오는 돈은 한 3천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6억이 급여비로 잡혀 있는데
그리고 법인세도 왜 그렇게 자꾸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대요. 80억에 법인세를 내고 있는 거죠. 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정리해야 되겠대요. 그런데 이 현물 출자 방식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회계사님이 딱 왔거든요. 제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을 왜 양도세를 안 내고 주식을 출자할 수 있으며 또 주식을 바로 회사에서 파는데 양도세를 안 내는 게 자기는 이게 국세청에서 가만히 있겠냐고 자꾸 주장을 해요. 그 관련 내용 법률에 다 있거든요. 그래 이게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죠. 그런 게 자꾸. 이게 최소한 15년 지나봐야 안 돼. 지금 조사를 안 돼도 15년 이내에는 조사 안 돼. 나중에 조사해서 사장이 맞을 수가 있다. 이게 15년이 아니라 이 생긴 지가 20년도 더 됐을 거예요. 분야가 전문가가 아니었던 거죠. 파주에 있는 공장용지 부동산 평가해 보니까 한 120억 정도 되더라고요. 120억짜리를 출자를 작년에 다 마쳤어요. 그래 가지금 정리를 80억을 다 못했어요. 120억을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주식을 팔았겠어요? 60억만 팔아야 되겠죠. 60억만 상환이 돼도 이제 20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올해 결산할 때 보니까 법인세가 그만큼 효과를 제가 보여드렸어요. 이렇게 줄어들 거라고 보여드렸더니 회장님 보시더니 효과가 엄청 큰 거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가지금 정리한 규모에 따라서 개인 자산에 따라서 정리하는 방식이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퇴직금은 뭐냐? 회사를 복수로 운영하는 기업이 있어요. 2개, 3개. 그 대표를 A기업도 하고 B기업도 하고 C기업도 하고 있어요. A기업에 가지금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A기업의 대표이사 퇴직을 하면 돼요. 퇴직을 하고 B, C의 대표이사니까 어차피 퇴직금을 받아서 가지금을 상환할 수도 있다는 거고요. 여기 자본금 감소는 이익소각, 유상감자를 통해서 할 수 있고 특허권을 활용해서 할 수도 있고요. 자기 주식 취득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이 방법에 대해서는 뒤에서 이제 풀어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들이 나 2015년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어요. 다시 퇴직금을 받고 싶다고 그래요. 퇴직금 중간정산 했을 조건이 앞으로 퇴직금이 없다는 조건으로 지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퇴직금 정산을 했습니다. 지금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못해요. 했는데 다시 퇴직금을 받고 싶어요.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주주총회를 통해서 과거에는 지금 현재 연봉제 이전의 방식 전환을 하고 그 주주총회에서 향후 퇴직금이 있다라는 것을 계류를 해두면 퇴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누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퇴직금 중간정산이 한 이후에 퇴직금을 다시 가져갈 수 있냐라고 물어봤어요. 국세청에다가 물어봤더니 가져갈 수 있다. 정관을 개정하고 주주총회 계류를 해두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줬습니다. 성남에 있는 기업이었는 제약회사 케이스를 해결한 건데요. 여기는 이제 가지금이 80억 정도 여기도 있는 데인데 법인이 이제 2개 있어요. 법인 이름이 다릅니다. A, B. A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팔아서 현금화 시켜서 이 법인한테다 유상증자를 하자. 시가로 유상증자가 되니까 주식 발행 초과금이 생기겠죠. 자본잉여금을 통해서 해소를 하면 된다라는 게 일환이었어요. 자본 감액 배당을 통해서 가져가자라고 일환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부동산이 빨리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빨리 안 팔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2, 3년 전에 제안을 받았는데 아직도 실행을 못하고 있어요. 현금 확보 안 되니까 이거는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못한다라고 했어요. 제가 이안 부동산을 팔지 말고 그냥 부동산을 바로 비법인에 바로 줍시다. 그럼 부동산을 급매도 안 해도 되고 아깝게 생각하니까 제각받고 팔려고 그러니까 잘 안 팔리는 거죠. 가격 급매로 내놔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어디서 팔면 되냐? 비법인에서 팔면 되는 거니까 부동산을 주고 똑같은 그 대신 법원에 인가가 필요하다. 똑같은 절차를 해서 감액 배당을 통해서 현금 확보해서 54 들어가면 된다라고 했어요. 3만은 뭐냐? 이 주식을 대표가 지금 보유하고 있으니까 이 주식으로 팔자. 주식 파는 것도 많이 되죠. 주식을 팔고 현금화 시키자. 그럼 주식을 팔 때 양도라면 주식에 대해 세금이 얼마가 나옵니까? 27.5% 세금이 나와요. 아까 제가 2안으로 갔을 때는 세금이 없어요. 양도세 됐고, 아까 1안은 부동산 처분해서 갔을 때는 양도세 나오겠죠. 양도를 해서 가지입금 대가를 상계치죠. 근데 양도세가 10억이 나와요. 39억을 팔았는데 세후 28억만 남는 거예요. 세금이 너무 많다는 거죠. 대표 입장에서. 2안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차일피일 미루게 되면 어떤 리스크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제가 숫자로 보여줬습니다. 비교를 해줬어요. 1차년도에 주식을 세무사안은 37억에서 62억 정도가
이제 주식 양도했을 때 이렇게 되는데 1차년도에 37억, 5차년도 이게 해결하지 않고 갔을 때 47억, 10차년도에 62억을 불필요하게 사장님이 더 낸다. 저가 했던 것과 주식 양도 차이는 101억 정도 차이가 난다. 라는 걸 이제 보여줬어요. 가지기금은 지연하면 지연할수록 사장님은 이 금액으로 손해를 볼 것이다. 부동산 출자하고 이해감자 감액바당도 이런 것도 많이 있는데요. 가지기금이 있으면 얼마든지 정리할 수 있는 수단, 회사 상황에 따라서 수단과 전략들이 다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